안녕하세요. 새싹소아청소년과 원장 강수민입니다. 오늘은 엄마들의 질문을 많이 주시는 항목별로 질문지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열꽃이 피게 되면 엄마들이 엄청 당황을 하세요. 사실 이게 열꽃인지 아니면 두드러기인지를 몰라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발열이 크게 일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열꽃, 몸에 생기는 홍반이 있다면 그럴 때는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생기는 열꽃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나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반드시 열이 떨어지고 난 이후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두드러기 질환이라면은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두드러기 반응을 좀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이는 봤을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아이 스스로는 가렵거나 또는 따갑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든지 씻는다든지 외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라면은 중간에 임상 양상의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료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히 발진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아이는 괜찮은데 발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은 굳이 내원하지 않으셔도 일주일 이내에 다 사라지는 발진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꽃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돌발진인 경우에 열꽃이 많이 피는데요. 돌발진은 그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꼭 돌발진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몸에 열꽃으로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기 바이러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가끔 열꽃이 너무 심하게 피면서 동시에 두드러기성 발진과 혼합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아이의 피로도를 조금 감소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 열 발진이라면은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 몸은 외부 감염에 의해서 침입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기는 게 콧물이거든요. 사실 콧물은 점액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바이러스랑 싸우는 어떤 부산물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많이 빼게 되면 우리 몸은 또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안을 드려요. 2회. 왜냐하면 보통 자기 전에 아이들이 코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위해서 1회는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이가 자고 일어난 동안에 콧물이 너무 쌓여서 아침에 울면서 깼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한 번 더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유를 하는데 콧물 때문에 수유가 어려워요. 또는 아기가 먹지를 못해요. 이렇다면 불편감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빼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열심히 뽑으세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불편한 정도만 조금 뽑아주세요 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순 감기라면 사실 며칠 정도 앓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린이집을 조금 이른 연령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소한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빈번하게 걸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콧물이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콧물 약을 먹으면 조금 낫거든요. 근데 콧물 약을 먹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조금 불편해하거나 힘들면 약을 먹는 걸 고려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무조건 항생제를 먹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일반 감기약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 감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는 않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콧물이 그 작은 코에 맺혀도 코막힘이 있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불편하면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약이 가장 빠르고 좀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면역력을 키우겠다 그러면 결국은 나이 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양제를 어떤 걸 먹을지를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가습기 사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가습기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돼도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도는 가능하면 50%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신생아, 생후 한 달 이내의 아이들은 체온 조절 때문에 습도를 60% 이상을 권해드리지만 그 외에는 50%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습기가 많으면 우리 여름철에 곰팡이가 많이 피듯이 그렇게 호흡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네뷸라이저는 그 안에 기관지 확장제 성분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기관지 협착이나 또는 가래 배출이 되지 않는 환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너무 빈번한 사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아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 확장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환자는 감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필요시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쓰는 거를 권해드리며 심한 폐렴이 있는 환자들은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2, 3회를 더 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저는 지양하는 바입니다.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란 콧물은 항생제를 써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콧물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게 변하면서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조금 기다리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다들 노란 콧물만 보이면 항생제 주세요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콧물 중에서는 축농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축농증이 있는 코 같은 경우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오늘 질문을 다 답을 마쳤는데요. 혹시 더 질문사항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새싹소아청소년과의 강수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